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자연석인데 그 안에 조명을 넣음으로써 뭔가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에서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작업을 시작했던 게. 그래서 작품을 할 때 타이틀을 리뉴라고 영어 리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그런 오브제가 약간의 나의 생각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새롭게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의 작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리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15년째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작품을 하는 과정 중에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재료에 대한 생각을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재료를 가지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을 돌에 접목하는 그런 스타일로 작업을 해봤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작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모르는 분이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드는 작품을 딱 보면서 작품에서 돌 냄새가 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말을 안 해도 쭉 표현이 되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었어요. 그리고 작품이 가지고 있는 주제는 우리나라 신화 같은 거 보면 난생 신화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틀을 깨고 새롭게 발전한다, 새롭게 뭔가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출품하게 된 작품은 레치코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고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레고 같은 경우, 왜 레고를 선택했냐면은, 이제 레고 같은 경우에 제가 어릴 때 되게 정말 좋아하는 장난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살다 보니 이 레고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했는데 얘를 잊고 사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서 나 걔 되게 좋아했었는데 라는 마음으로 만든 거죠, 사실. 그리고 그렇게 잊고 살아가는 제 모습이 좀 싫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고요. 소재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베어링 볼인데, 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형태를 취한다는 그런 거를 만들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 그랬냐면, 모두가 다 알듯이 어차피 점점 모여서 면이 되고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사회가 되고 뭐 더 크게는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런 섭리 같은 느낌인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법으로 제작을 하게 된 거고요. 뭐 앞으로 제가 작업하고 싶은 거 사실 얘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도 하고 싶고 남의 얘기도 하고 싶고 우리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고 싶고, 근데 그 이야기가 대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모으다 보면 되게 이뻐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네. 이 작업은 제가 공기상자라는 제목으로 여러 작업을 했었는데, 공기상자 시리즈 중에 이제 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작업을 한 거고요. 이 공기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제 원래 이제 조각이 공간 속에서 이제 입체고, 입체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그러니까 여러 공간을 고려해서 작업을 하는 이런 작업이다 보니까, 공간을 제가 다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다루는 공간이 그냥 공간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공기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공기는 무슨 뜻이냐면, 공기의 말 그대로 비어있는 어떤 기운, 비어있지만 어떤 에너지 같은 걸로 이렇게 차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상하게 공간이 비어 있을수록 많이 에너지로 차 있는 듯한 느낌? 뭐 이런 거를 작업을 하면서 계속 느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대한 파이프 작업도 좀 했었고 뭐 이랬는데, 그걸 이제 갈라낸다든지 하면 그 안에 보이지 않던 공간이 탁 드러나는데, 그 안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들에 이제 매료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 작업은 이제 풀이라는 제목으로
하게 된 건데, 이 풀들이 많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그 공간이 새롭게 생기는데, 완전히 비었던 공간을 얘네들이 채우지만 또 그 안에도 꼭 빈 공간들이 있고, 그런 곳에 좀 매료를 느꼈어요. 그게 좀 뭐 알 수 없는 공간이지만 뭔가 이렇게 생명들이 계속 움직이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공기들이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숨 쉬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이렇게 공간 속에 어떤 그런 기운들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갔다 나가고, 이게 숨 쉬는 느낌? 이런 느낌의 어떤 작업을 좀 하고 싶었고, 제가 이제 김포에 들어온 지 4년 정도 됐는데, 여기에 있으면서 이제 김포 지역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알게 되고, 이곳의 특색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뭘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또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의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철조망으로 많은 부분들이 차단돼 있죠. 일반 시민들이 그런 지역을 이용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곳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조차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작가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환기를 좀 시켜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성면 후평리라는 데를 가면 이제 한강하고 이제 거의 맞닿아 있는 곳인데, 시암리, 후평리 이런 데가, 철새들이 거기 와서 겨울을 보내고 가죠. 북한으로, 그러니까 북쪽으로.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 인간은 지금 어떤 그 정치적인 이념적인 부분들 때문에 가로막혀서 못 가지만, 지금 새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비유를 통해서 작품으로 좀 변환시켜 봤고요. 작품에 보면 달이 이렇게 크게 있고, 그다음에 좌우로 두루미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철조망으로 연결을 해놨어요. 하나의 달을 바라보지만 그 사이에는 어떤 철조망으로 인해서 새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인간은 지금 가지 못하니까, 그러한 내용을 좀 작품으로 은유적으로 좀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좀 김포 지역의 어떤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을 작품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보는 그런 걸 할 계획을 가지고 좀 있어요. 제 작품의 타이틀은 마마라는 타이틀을 가진 작품이고요. 제 작업들은 오브제를 차용해서 그 위에 채색을 하는 작업들이에요. 기존의 사물의 본래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인간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선적인 거나 점이나 이런 걸로 인간의 긍정 감정이나 부정 감정, 이런 내면의 세계를 표현함으로써 자아를 찾아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이 작업을 하게 된 게 문신이라는 그런 타투라는 이미지를 갖고 작업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 세계하고 틀리게,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자신은 약하지만 강한 모습의 타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것을 차용을 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내면하고는 틀리게 겉으로 표출되는 거는 다른 모습, 이렇게 조금 강함이나 복잡함이나, 그러니까 양면적인 거, 그런 굴레 속에 빠진, 그러니까 그런 걸 표현하려고 했어요. 작업 당시에 이제 육아를 하고 있었고, 육아를 하면서 사회하고 단절이 됐는데, 이제 다시 밖으로 나올 때 자유롭고 싶은 마음과 그렇지 않고 집 안에서 충실해야 되는,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양가적인 마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마마라는 뜻이 그러니까 지금 내 현 위치와 내가 나아가고 싶은 앞으로의 세계, 그 세계를 표현한 작품이에요.
종이학 텐트라는 작품인데 그 스테인리스 스틸과 그 철 구조물로 어떤 입체를 형상화하는 작업입니다. 저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일상에서 항상 주제들이라든가 영감을 이제 찾고 있는데 저 작업은 이제 저희 아들이 종이학 접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쉽게 영감을 얻어가지고 만든 작업입니다. 작품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거미가 이 텐트를 쳤다라는 그걸 발견하게 되는데 그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것과 초현실적인 것의 결합을 적절하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즐거운 상상을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한 겁니다. 제 작품에서 키워드라고 하면 일상, 주제가 일상이고 거기에서 행복한 감정, 그리고 어떤 구조적인 결합, 뭐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행복한 감정을 가지고 제가 이 상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뤄내는 그런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의 뭐 어떤 내용이 굉장히 어렵거나 그렇게 하면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 이제 생각에서 이제 소통하기 좀 쉽게 또 그리고 나 자신도 이제 어떤 행복한 감정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느낄 거라고 작가가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제 작품을 보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 작가의 어떤 진실한 모습을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행복한 그 저의 감정을 보고자 하는 관찰자 입장에서도 그런 감정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품의 주요 내용과 어떤 소재는 인간과 자연과의 어떤 관계를 표현하는 데 중점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집 주변에 있는 자연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하면서 계속 그곳에 있는 것들이 그리워서 또는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지금까지도 있는데, 그러한 어렸을 적의 어떤 시골의 풍경 같은 것들을 제 작품의 주요 모티브로 삼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집 앞에 넓은 벌판이 있었는데 벌판 중간중간에 제 작품에서 보는 그런 나무의 모습, 그게 이제 미루나무인데 미루나무 같은 것들이 벌판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어떤 그런 추억들이 남아 있어서 제 작품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러한 그런 모습이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아마 지금은 많이 변했을 거예요. 아마 가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그 자연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틀에 박힌 도시 속에 살다 보면은 그러한 그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있는데, 저는 그것을 어떤 창문을 통해서 바라본 나무의 풍경들을 제 작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 작품에서 보는 그 네모난 공간의 그 틀은 자연과의 어떤 소통하는 그러한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세상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계속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출발해서 그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뭐 하다못해 길가의 돌멩이라도 멈춰져 있는, 고정되어 있는 사물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혼자서만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뭐 바람이든지 그런 영향들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제 변화를 하는 건데, 대상과 대상과의 그런 관계, 어떤 관계망, 네트워크, 거기에 이제 주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각이라는 게 어떤 그런 재료적인 물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성질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조각이라고 하면 일단은 뭐 입방체고 어떤 메스가 있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기 쉬운데, 저 같은 경우는 조각 내부에 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조각 자체에서도 인간이 이제 다른 사람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를 하고 발전을 하듯이 그 작품 자체도 주변 환경과 어떤 소통의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제 투명한 재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얇은 선들이 결합된 망사라는 재료를 써서 그것들을 이제 중첩을 통해서 시점에 따라서 다양한 형상을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쪽에서 볼 때는 이런 모양, 이쪽에서 볼 때는 이런 모양. 그러면서 이제 발전되면서 그런 얇은 와이어들을 제가 직접 연결시키면서 진행하게 됐죠.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조각의 어떤 그런 형식을 고수를 하고 싶으면서도 또 새로운 형식을 이제 찾고자 하는 그런 탐구 과정? 그런 거에서 이제 그런 지금 하고 있는 형식이 나오게 된 거죠. 이 작업, 지금 보시는 이 작업이 이제 리커버리 시리즈의 마지막 단원인 보완계획이라는 작업인데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절단 장애인들에서 이제 제가 모티브를 얻은 작품입니다. 그 절단 장애인들이 흔히 이제 공통적으로 겪는 것 중에 하나가 후유증이 팬텀 페인이라는 이제 환상지통이라는 병인데요. 이제 그 후유증이 어떤 거냐면은 없는 잘려나간 부위가 자결통이 일어나면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후유증인데, 그 후유증이 욕망에서 이제 팔을 다시 가지고 싶은 욕망에서 이제 기인을 한 그런 고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우리 이제 신체가 절단되지 않은 우리 비장애인들에게 우리도 보면은 이제 그런 심리적이거나 억눌리거나 그런 욕망이 실현되지 않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지점들이랑 교차가 되더라고요. 네, 그 점에서 이제 그 영감을 받아서 작업을 한 거고요.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수공성과 맞닿아 있어요. 사람의 몸을 일일이 라이브 캐스팅을 하고, 그걸 또 몰드를 떼어내서 다시 캐스팅을 하고, 정리하고, 다시 붙여내고 고민하는 과정이 이 브론즈와 이 라이브 캐스팅이라는 이 두 개의 물성, 이 방법적인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을 해주거든요. 왜냐면 그대로 다 드러나요. 브론즈는 약하고 제가 성가는 대로 성형이 돼요. 그리고 라이브 캐스팅도 마찬가지로 그 뜬 흔적이 모두 다 드러나게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손이 많이 간 수공적인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작업을 하면서 10년 전 처음으로 이 동그라미 스탬판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지금 줄곧 10년 동안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선인장, 버터플라이, 플라워, 펄슨이란 형태를 가지고 작업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나만의 정체성을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 정체성을 집어넣기 위해서 한국적 리얼리즘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나 미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공부를 하면서 그 한국적 리얼리즘이 그것이 나의 미술 세계를 펼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제 작품에 녹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 작품에는 빛이 들어가는데요. 은빛 나는 스텐에 전구색 나는 빛이 들어감으로써 금빛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 빛은 주변에 빛이 많았을 때의 빛과 주변에 빛이 없었을 때의 빛이 천지 차이가 나고요. 그 맛은 해가 떨어지면서부터의 변화하는 모습들이 제 작품에 녹아 있습니다.